2차 특검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다. 제가 원래 웬만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뭐 안정적인 발언할 때 제가 거기에다가 뭐 야지 놓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렇죠. 반대 안 하시죠. 근데 이건 꼭 해야 돼요. 유경옥 같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한강에 버렸을까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갑자기 뿅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80년대였어 봐요. 그럼 내란에 실패했어.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다 서빙고 뭐 남산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막 투닥투닥 하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3대 특검이 지금 좀 이제 임박했잖아요. 이제 종료가 뭐 해병 특검은 끝났죠. 예, 지난주에 끝났고 이번 달 이제 중순에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번 달 28일 날 이제 내란 특검. 아니죠. 내란 특검이 14일, 김건희 특검이 28일. 길죠. 28일 끝나는데 이게 지금 좀 어때요? 김건희 특검은 실제로 사안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양평고속도로나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중에만 해도 손도 못 댄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건진법사 뭐 명태균 이런 것도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관련해서 명태균 본인은 아직 기소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준석 의원 소환 몇 번 하다가 지금 그냥 약간 뭉개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2차 특검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양평도로 공천 개입,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선거, 네, 그 선거법 선거개. 위반 사건, 그 뭐야 허위 관련 그 뭡니까 허위사실 공표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선거사무소 문제 뭐 이런 등등을 묶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손도 못 댔고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이 있죠. 특히 그 캄보디아 ODA 관련해서는 삼부턱원 그리고 그렇죠.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슈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뭐 소위 얘기하는 뇌물 사건으로 치중되다 보니까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게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된 거냐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국감이 필요하다라는 여당발 의제가 새롭게 제기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란 특검도 그렇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검찰이 어떻게 이 내란의 개입 또는 관여했는가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데 그걸 못했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갑자기 왜 느닷없이 그 파기환송 결정을 해가지고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 이재명을 없애려고 했었던 건가에 대해서도 지금 소환조사 한번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사건도 공수처에서 내란 특검으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오리무중이고 최근에 김정민 변호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들어가서 조사는 받고 나왔고 뭐 상당히 뭐 진정성은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이러고 그냥 수사 종결 처리를 해버리면 이게 그냥 오리무중이 돼버린다 이런 이제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는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대통령실 취재해 보니까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 아직은 종합이 안 된 것 같고 이거 당연히 끝났으니까 그 국수본으로 넘겨서 수사하면 되지 또 무슨 2차 종합특검을 하냐라는 주장부터 지금 수사된 거 보니까 아직도 규명해야 될 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거 더 해야지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과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정리종합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위 관계자들은 대체로 좀 온건파들이에요. 예, 뭐 민정수석 또 정무수석 뭐 이렇게 온건파들이어서 어떻게 규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다른 특검. 거는 몰라도 2차 특검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입장. 이례적인데도 해야 된다.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그게 하나짜리 특검으로는 부족한 특검이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다른 별개의 특검 한 3-4개 정도를 돌렸어야 이게 될까 말까. 아무것도 아닌 분이 너무 많이 거예요. 했어요, 일을.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차 특검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또 해병 특검도 구명로비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를 하다 말았어요. 지금 뭐가 막 나오려고 하는 오 있나 보다 하는데 맞아요. 끝나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갔다 여기까지 확인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걸 국수본이 하면 된다? 저는 그 국수본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되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국수본 영장 청구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기소권? 없어요. 아직은 유예됐죠. 검찰청이 1년. 그리고 지금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플리바게닝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중개해야 된다는 거 들어가 있죠.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 나왔을 경우에 관할을 같이 해갖고 중앙지법으로 할 수 있는 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력 면에서도 국수본은 경찰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특검으로 하면은 뭐 검찰 인력도 됐다 쓰고 공수처도 됐다 쓰고 뭐 여기저기서 다 빼다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전직 뭐 사람들도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데려가서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에이스급들 다 모아놓은 올스타 팀 만들기에는 특검이 훨씬 나은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서 보더라도 어차피 국수본의 특별수사본부 만들어 가지고 뭐 계속 지지고 볶고 이렇게 기약도 없이 해도 어차피 야당에서는 난리 칠 거란 말이에요. 아, 예. 그러느니 뭘로 해도. 그런 시간 딱 정해 놓고 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특례 조항도 있는 특검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특검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다. 해야 된다. 예. 제가 원래 웬만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뭐 안정적인 발언할 때 제가 거기에다가 뭐 야지 놓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렇죠. 반대 안 예, 하시죠. 예. 근데 이건 꼭 해야 돼요. 아, 요건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요새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장윤성 기자님 어떻게 네. 보세요? 그 유경옥 이제 유경옥이 좀 배신해서 입 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여쭈하니까 이제 끝나는 건 14일 남았어. 특검이. 아, 그러니까 아니죠. 26일 남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 예, 이제 사실 설거지 단계거든요. 그렇죠. 기소 정리해야 돼요. 설거지 단계인데 유경옥의 발언이 너무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휴대폰 한강에 버리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국룰 뭐, 아닙니까? 뭐 드라마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던데요. 뭐 네. 이런 식의 발언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누구냐 정지원. 정지원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한 10번 밀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10번이나 그 뭡니까 초기화했다라는 그쵸. 사실이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 사람들은 지속적인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왜 구속 기소를 안 했을까? 이거 조금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경옥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은 초반부터 특검에 많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샤넬백, 뭐 맞아요. 그라프 목걸이 등등 맞아요. 때문에 많이 갔었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컨테이너 박스 한 동을 유경옥 씨가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건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 빼돌렸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적어도 한 6월부터는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5, 6월부터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진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안 할까 저는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냥 묻을 수는 없고 일종의 이게 빌드업 과정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종결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전자에 훨씬 더 무게를 둡니다. 영장 청구하려고 빌드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럼 저는 그때부터는 죄수의 딜레마죠.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죠. 그리고 이제 유경옥 같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한강에 버렸을까요?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 같기도 하고. 갑자기 검사 출신. 구속영장 청구하면 갑자기 뿅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진짜 버렸으면 본인이 죽어요, 진짜로. 그렇지. 예, 진짜 다 덮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랬다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예전에 뇌물 수사를 한번 하다가 자기가 핸드폰 보통 이렇게 버렸다고 안 하고 핸드폰 가게 가서 바꿨습니다. 원래 쓰던 핸드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팔았는데요 거기. 보상 판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검사님 사실 그 저기 어디 6호선 땡땡역에 가면은요 거기 그 무슨 환풍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놔뒀습니다. 막 그렇죠. 이게. 이거를 그렇게 그 비싼 핸드폰을 자기의 생명줄이 달린 비싼 핸드폰이거든. 쉽게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때문에 뭐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사실은 조금 아쉬운 거는 예, 약간은 우리가 뭐 민주주의 국가기는 하지만 이게 80년대였어 봐요. 그럼 내란에 실패했어.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다 서빙고 뭐 남산 이런 데 당연하죠. 끌려가가지고 막 당연하죠. 투닥투닥 하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노상원은 우리한테 지금 2025년에 그런 짓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뭐 무슨 분실 막 이런 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심정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얘기인데 국민의힘 그 이제 계엄 사과 가지고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요 며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과 하니마니 막 하지 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근데 하니 안 하니 가지고 중계를 하더라고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언론이 너무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주류 언론, 기성 언론,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집중 보도해야 되는 것은 비상계엄 1년이고 무엇이 달라졌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주요 피의자들이 맞아요. 재판 과정에서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고 박한수는 혼자 논산에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뭐 물론 민간인 신분이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뭡니까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졌지만 이 사람은 당시에도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주요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종합 분석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집중 보도를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장동혁 장외 집회하면서 입장을 밝히니 많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몇 % 가능성 그 종합 편성 채널이나 이런 데서 전부 그런 방송을 맞아요.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백해무익하다. 지금 언론이 해야 되는 중요 기능을 완전히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국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분명한 자기 사명을 가지고 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났어요.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아주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굉장히 민도가 높은 국민들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할 거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장도연 하든가 말든가. 네. 예. 야, 근데 사과는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아사모사 이제 하게라도 무슨 지금 뭐 하겠습니까? 근데 예, 지금 분위기 보면은 뭐 예, 이번 12월 3일에는 자기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면서요. 뭐. 예. 아니 이 와중에 이제 배현진하고 김계리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천박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단 왜 그들이 싸우는 것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뭐 이제 그 동네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니 근데 사실 다 기회주의고 비겁하고 그러죠. 할 것 같으면 진작 얘기하지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하는 것은 논점 이탈이고 쟁점을 흐리기 위한 정치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 왜 소돔과 고모라 네. 한 명의 의인이 없어요. 저는 10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국회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그렇죠. 여기는 최소한 인구 15만에서 20만 명의 인구를 대신해서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민심을 청취해야죠. 도대체 우리 지역의 지역구에 있는 국민 좋다 이거예요. 그럼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거나 충청권에 있거나 그밖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중앙에 있는 권력 눈치만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까 이런 거에만 여전히 골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을 우리의 대표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이게 통탄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도 그 12.3은 이게 내란이 계엄은 내란이었는가 그러니까. 그 내란이었다라고 본 사람들이 그래도 많더라고요. 많죠. 네. 아니라고 한 사람도 많긴 하지만 네. 네.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그러면 지역이지만. TK 의원들도 최소한 내란 인구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지상파는 아니지만 여기 우리 유튜브에서 이 시사 방송에서 할 말 아니죠. 저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니 저는 뭐 됐어. 예, 안 받아. 저는 이미 마음이 다쳤어요. 예, 이미 다쳤고 필요 나는 없어. 예, 지금은 늦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진짜 잘못된 생각한 게 이 보세요. 냉정하게 보면 뭐 냉정하게 좀 보자고요.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순서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자일까요? 사과는 계엄을 한 놈이 해야 돼요. 윤석열이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맞아요. 근데 당사자가 안 하는데 사실 옆에서 사과하는 것도 쇼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해도 솔직히 안 믿을 거야. 제가 야박한지 몰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 씨를 사과를 시켜라. 그러면 분명히 이럴 거거든. 아 저 사람은 또 탈당했다. 예, 한 명이 우리 당 탈당했고 사람 우리랑 아니다. 상관없고 또 하나의 객체인데 내가 어떡하냐. 아 알겠다. 그럼 윤석열 욕을 해라.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 불법겸이 그리고 더
더 잔인한 건 뭐냐면 욕하는 것도 쉬워. 그래서 윤석열 무기징역 때려달라고 1인 시위하세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 왜 네. 무기징역을 네. 때려요? 그냥 사형으로. 사형 갑시다. 네. 근데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107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갖고 107일 동안 1인 시라도 한 3바퀴 돌아야 돼. 제가 사실 그래도 믿어줄까 말까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정상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년에 선거해야 되잖아요. 네. 지방선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석이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태세 전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6개월 전이거든요.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최소한 좀 찍어주세요라고 하려면 기초의원에서 최소한 몇 석이라도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중도 보수 표심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 전혀 아니라 완전히 무슨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과하는 거잖아요. 네. 비상계엄의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만무동이다. 이거지 학폭 가해자가 내가 때리고 싶게 생긴 네가 사과해. 이거 아니 지금 이거 아니 학폭 피해자한테 원래 왕따는 이유가 있어서 딸을 당하는 그러니까. 거야. 예, 이런 맞는 얘기를 데는 하고 이유가 있는 있어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때린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이런 황당한 사람도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애초에 근데 선거를 이기기는 이미 포기한 집단이 아닌가. 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장동혁 대표도 자기의 임기는 그냥 지방선거까지인 것 같고 그 이후에 나는 이제 윤호개인 세력들을 데리고 그냥 도모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지금 제정신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